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었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중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우지수도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 이유,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좀 안 좋았었던 경제 지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뉴욕 증시의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주식을 이제는 0.1주씩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고가 주식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100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만 살 수 있는, 10만원 주고 0.1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또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더 많이 살 거라고 합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투매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매를 통해서 더 많이 뺐을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가 상승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미국 증시만 보게 되면 다시 또 상승 쪽으로의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나쁘게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대감들,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매력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둘 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다시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증시 상황이었지만은 장 중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요. 다우지수도 플러스 전환, 그 다음에 나스닥도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도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하락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0.1%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법 많은 폭의 상승 반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포지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경제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인데,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기술주의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은 지난 시장 상황들의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라온 이유가 기술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경기 동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스닥 쪽에 강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기술주, 즉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이런 테마 덩어리들에게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재료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경제지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도 13만 5천 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다시 110만 6천 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뭔가 기대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100만 명 위로 늘어섰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최근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과 100만 명 이상이 다시 나타난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약간 좀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가 추가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청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실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자금 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야지만이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돈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니까 소비도 같이 위축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63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국 그 안에서의 그런 경기 부양 이 부분이 빨리 합의를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민주당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좀 답답한 부분이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뭔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돼 있는 것만 해도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공화당의 입장을 민주당은 일단 반대하고 나서는 또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정당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상대 정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뭐 이런 것들 좀 타협을 좀 빨리 통해서 좋은 흐름을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 악재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같은 그런 핵심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플 주가가 2.2%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이탈리아의 전체 GDP를 상회하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국가, 그것도 뭐 이제 선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이런 GDP를 넘어섰다. 이게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사실은 기술주들의 랠리가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테슬라 6.5% 이상 상승했다.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뭐 미래 먹거리 이런 것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회복세,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닥뜨려지는, 맞물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다 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완성차,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도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당연히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됐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술주들이 일단 이끌고 가는 나스닥의 신고가 랠리,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나스닥 랠리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더 많은 기대감, 더 그리고 환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플러스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조금 완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죠. 가오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오펑이 미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양국이 이미 조속한 시일 내에 통화를 한번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난 15일날 무역회담을 열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지만, 일단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다시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 또 날짜를 정할 수도 있겠죠. 뭐 보통 전화하다 보면 수다에 지쳐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되겠다, 만나서 얘기하자. 네,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어떤 미국 간의 그런 대화의 물꼬가 좀 턴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좋은 소식들이 후반부에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들이 더 뜨겁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기운들은 국내 증시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투매의 어떤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기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죠. 근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장이기도 하고요. 뭐 좋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마냥 좋다라고만 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제 경계성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이후에 주가가 또 밀릴 수 있는 변동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말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주의해서 지켜보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느긋하게 살펴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0.1주씩 매입하는 그런 고가 주식 매입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가 주식을 일단은 만약에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 주식, 그럼 한 번에 사기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뭐 한 4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주식들은 한 번에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한 주를 나눠서 살 수 있는, 즉 0.1주씩 나눠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수점 거래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0.1주 이렇게 쪼개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지분을 모아서 투자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빈후드 플랫폼이 이제 한국에서도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상당한 강세장의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더 많이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의 도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250만원 할 때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생각만 했었던 그런 고가주들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250만원짜리는 못 사지만 25만원짜리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매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지금 80만원 정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주식을 한 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0만원을 다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 투자를 하게 되면은 8만원만 투자하게 되면 0.1주를 매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0.9주가 들어와야지만이 한 주에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0.9주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9명을 더 모아가지고 8만원씩 더하기 해서 증권사가 이제 그것을 취합한 이후에 한 주를 매입한 다음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한 주가 거래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지분이 10명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0.1주, 딱 한 주만 0.1주만 사는 게 아니라 뭐 0.2주, 0.3주 돈 되는 대로 이렇게 사셔도 괜찮겠죠. 나는 뭐 24만원이 있다. 그럼 38에 24, 0.3주의 지분율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고가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상승이 느리다라는 어떤 단점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쉽게 고가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가 우량주들의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접근이 돼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량주 투자 이렇게 확대가 되어 버린다라고 된다라면 지금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도 증시에 큰 손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게 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작은 대신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만원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은 적을 수 있지만 8만원을 가진 개인 투자자는 많다는 얘기죠. 즉 80만원을 가진 개인 투자자가 이제 80만원 주식을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10명이었다 그러면 8만원씩 쪼개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매수를 일으킬 수 있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스닥 증시 급등의 배경을 바로 이런 로빈후드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소수점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도입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스템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증시는 뭐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먼 미래,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뭐 당장 하루 이틀, 1주, 2주가 아니라 뭐 몇 달, 1년, 2년 이렇게 그 정도만 바라보셔도 주가를 더 띄워야 되는 어떤 기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규모가 무려 1조 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빠지면 더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 대단하죠. 1조 원 매수. 뭐 단 하루 만에, 어제 하루 만에 매수한 게 이제 1조 원이긴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대기를 하고 있는 이 자금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 빠지기만 해. 내가 더 사주겠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죠.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3.66%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때 무려 개인들이 1조 780억을 순매수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추가적인 매도를 불러오던 그런 투매 형상이 아니라 매도 빠졌어? 그럼 더 사줄게. 이런 거요. 네. 이게 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함에 따라서 공매도를 연기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든 연기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살짝 언급해 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들이 뭐냐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돈이 있다라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많이 사들이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될 테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의 금지 연장을 통해서 뭔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빌미도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증시가 하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거예요. 8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올려놓은 것들을 단 며칠 만에 빼버렸기 때문에 약간 패닉도 오고 뭐 사실 이제 투자하기 싫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땐 또 금방이거든요.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유 좀 더 살 걸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보기 드물었던 그런 투매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매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기회가 왔다. 이때 매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실탄이 굉장히 두둑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 빠지기만 하면 니들은 아주 그냥 다 사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가지고요. 50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0조 원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뭐 한 40조 원대 막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더 늘어나서 이제 50조 원대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신용융자도 계속 늘어나서 지금 16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신용융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뭐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용융자가 또 줄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투매에서 겁을 먹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거다고 굳게 믿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해지에 대한 포인트 있죠. 뭐 인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해지 효과들을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누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상황들만 보면은요. 뭐 증시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은 계속 좋아지는 거다라고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동향을 최근에 좀 살펴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개인 매매 동향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하락할 때마다 더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그 개인들의 매매 흐름 자체가 큰 힘,
큰 손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빠져버려. 내가 다 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자금력의 규모가 뭉쳐버릴 수 있다라면 굉장히 강한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정도, 그 정도는 괜찮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뭐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하락할 때 더 하락 쪽에 베팅한다거나 상승할 때 또 상승 쪽에 베팅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투자를 못하는 게 금융투자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좀 순환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의 모욕의 달인이라고 그랬죠. 이 모욕감을 계속 금융투자 기관들에게 하는 행위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자, 하락할 때 매수 포인트 유지하는 것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락 포인트 잘 이용하셔가지고 기회를 잘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의 실업 지표가 악화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술주들의 강세라든지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단은 환호하고 있고 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올라갈 때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상황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자,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고가의 주식을 0.1주씩 매수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량주 쪽에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큰손 역할을 미국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우량주는 우량주대로 또 고가주들이 거래량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이제는 못 샀던 주식들 이제는 살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도 후반부부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자, 증시가 하락할 때 정말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지금 뭐 계속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조 원이 넘는 증시 대기 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래, 빠지기만 해봐, 내가 더 살 거야. 무서워서 주가가 못 빠질 것 같죠. 빠진다고 더 산다고 막. 이래도 더 살 거야?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 네가 빼뜨리는 만큼 내가 더 사줄 거야.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지수라는 것은 어쨌든 내려가면 바닥이 보이기 마련이고요. 그 바닥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해버리면 결국에는 평단가가 밑에 즈음에 만들어지게 되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공매도에 대한 연기만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매도는 연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 놓고 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증시가 더 빠져라, 그래 빠지기만 해봐, 더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절대적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전달해 드렸고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우연히 수령한 비밀 정보 혹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목말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그들은 정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개인 투자들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TV 보고 샀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닥거림에 당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면은요, 여러분들 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도 없거니와 약간 역발상적인 거나 아니면은 흐름을 잘 가지고 파악해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하지도 못하거니와 그런 정보가 대부분이 끝물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잠깐씩 올라가려는 움직임들만 보여줄 뿐 실제로는 매수하게 되면 손실을 크게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주식은 사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물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장중시황 때 돌아와야 되겠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변동성이 나올런지 오후에 변동성이 나올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요. 또 내려간다고 해서 다 믿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특히 금요일 날은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흐름들 잘 지켜보시고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